자, 여덟 번째, 신입 강의 여덟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암 진단비가 얼마나 가입돼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왜 1,000만 원인지, 왜 2,000만 원인지, 왜 5,000만 원인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숙제를 제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숙제 꼭 하셔야 됩니다. 암진단비를 얼마나 가입해야 되는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결국에 진단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진단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진단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와 함께 귀결이 되죠. 암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졸중 또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쭉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설정을 해야 될 것이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이번 일당 뭐 3만원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2만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수술비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거나 무엇인가 뭉텅뭉텅 나오는 진단금이라고 하죠. 뭉텅뭉텅 나오는 돈, 어떤 진단을 받았을 때 뭉텅뭉텅 나오는 돈을 얼마나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전체와 함께 모입니다. 이것들이 확장이 되면 결국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까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기준이고, 거기에 제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입 때 경험했던 바가 있어요. 저는 KB손해보험에서 시작했거든요, 영업을. KB손해보험.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LG화재였고요. LG화재, 매직카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 요 회사가 LIG 손해보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KB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 설계사들, 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들의 대부분은 생명보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가격 대 성능, 가격은 비싼데 성능은 낮은, 이런 보험으로 판단을 하죠. 이 중에 최고 안 좋은 보험으로 생각하는 보험이 CI보험이에요. CI보험, 그리고 변액보험.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저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CI보험이나 변액보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영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CI보험에 주계약 2억, 80% 선지급형.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신입이니까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계약이 2억 가입돼 있으면요 80% 선지급형, 그러니까 CI 진단금이 나오는 상태가 됐을 때 2억의 80%를 선지급해주는, 2억은 뭐 사망보험금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사망보험금, 사망했을 때 2억, 그리고 CI 상태가 됐을 때 80% 선지급 1억 6천이 선지급되는 보험이었어요. 자, 이랬었는데 이 2억, 주계약 2억에 80% 선지급형의 보험료가 그 당시에 35만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5만원 정도 되는 이 CI 보험을 제가 단점을 이야기해서 깼어요. 단점을 막 얘기해서 깨고, 그 당시에 LG화재에 있는 통합보험 있죠? 통합보험. 그 당시에는 웰빙 보험이라는 거였는데 웰빙 보험으로 갈아태웠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3만원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진단금 들어가고 뭐 풀 세팅 해갖고 통합보험으로 23만원 정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실손은 하나 가입돼 있었어요. 그것도 깨고 요것도 깨고 다 깼죠. 그래서 23만원에 통합적으로 묶었는데 1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하고 저한테 가입하고 1년 조금 지난 후에 1년 조금 지난 후에 암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어, 뭐, 암에 대한 치료비는 실손에서 받았죠. 실손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진단비가 그 당시에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진단비가 그 당시에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었고, 뭐 암치료비가 뭐 약 한 1,20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암치료비가 1,200만 원, 진단비 3천만 원, 요 정도로 받고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CI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나올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 보험을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내용만 보면 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암 진단비로 이 당시에 1억 6천을 받았겠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고객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저 스스로도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걸 깨지 않았어야 맞지 않았나? 이런 고민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자,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CI 보험, 그 당시 평균적인 생각보다는 당연히 CI 보험보다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의 보험료도 쌌고, 확률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래 산다 또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봤을 때 통합보험이 유리했었다. 암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이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랬었더라면 유리했었다라고는 지금도 생각은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암에. 자,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케이스들이 더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맞을 수도 있겠구나. 단순히 확률로만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확률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제 보험을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정답은 없다요. 왜냐하면 이 보험이라는 것이 고객의 운명 또는 고객이 가장 위급할 때 찾는 거죠.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 확률상 이 보험회사가 책정된 위험률이 걸릴 확률보다 안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돈을 버는 거죠. 결국에 보험회사가 그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고 손해율이 올라간다고 뭐 쌩 난리를 치지만 결국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보험료를 쭉 걷어서 모아서 준다 한들 보험회사가 손해율에서 뭐 이득이다. 뭐 결론은 아플 확률보다 보험금을 탈 확률보다 보험금을 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커다란 보험회사 기준인 거고 개개 설계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고객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닥칠 일에 대해서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닥칠 일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장담하면 안 된다. 결코 설계사가 장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이 정답은 없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보험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보험에 대한 조언 그리고 그 보험의 장점, 단점을 나열하고
또는 내가 추천하는 보험의 장점, 단점을 나열하고 고객이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판단은 내가 맞다 틀리다라고 그것을 결론 내선 안 된다. 내가 가진 결론으로만 끌고 가면 고객이 닥칠 어떤 상황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제가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따라서 보험 영업에 의해서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난 이게 좋은데? 라고 얘기하면 장단점을 알려주고 고객이 판단해서 고객이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정장애 어떤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조차도 고객에게 철저하게 맡겨서 결론을 내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끌고 가서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저희 지금 암진단금 하다 말았죠. 암진단금. 자, 보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담보, 그 보장을 그 담보와 보장, 그 담보, 보장을 가입하는데 왜 가입하는가? 라는 것을 항상 고객에게 저는 물어봅니다. 저한테 암진단금 좀 가입하려고요 라고 고객이 물어보면 저는 되묻습니다. 암진단금이 어디에 쓸 돈이에요? 그러면 고객이 다시 물음표 두 개를 저한테 던져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암진단금을 암에 걸려서 암진단금이라는 건 암에 걸렸을 때 뭉텅 나오는 돈인데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쓸 거냐고. 그러면 답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치료비에 쓸 거다. 자, 보장성 보험에 있어서 그 일곱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일곱 번째 강의에서 했던 얘기가 고객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도가 얼마나 책정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숙제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만약에 고객이 치료비로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지금 암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서 그만큼 가입해야겠죠. 요거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입하는 거겠죠. 그렇죠? 암 치료비가 얼만큼인데 그 정도에 맞춰서 가입을 해야겠다. 그렇죠? 맞춰서. 그럼 암 치료비가 아니라 요즘에는 생활비로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비가 많이 가입돼 있거든요. 실비 보험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0% 정도의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실비 보험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활비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치료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시 얘기하죠. 실손보험 가입돼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단비 더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신은 치료비라고 생각하니까 라고 저는 대답을 해요. 실비에서 90% 이상 나오니까 뭐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생활비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조금 고객이 생각하게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드냐면 생활비라면 얼만큼의 생활비냐? 얼만큼? 암 치료 기간이 통상 얼마 정도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의 치료비가 필요한 것은 이 위에서 안 된다고 가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생활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 생활비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죠. 생활비가 뭐 월 10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월 2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천만 원에 맞춰져 1,000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진단비를 가입하는 분이 가장 또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1,000만 원의 가치만큼 가입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뭐 가장이 아프다고 해서 1,000만 원 들어가던 생활비가 갑자기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빠가 또는 엄마가 가장인데 밖에 나가서 돈을 1,000만 원 벌어서 학원을 아이가 4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학원을 못 다니는 일은 없어야겠죠. 따라서 1,000만 원에 대한 암 진단비가 생활비라고 따진다면 6개월치 치료 기간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에겐 6천만 원의 진단비가 필요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치료받는 동안 에도 내 가정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구동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는 실비에서 나오고 조금 아껴 쓰더라도 90%니까 6천만 원이라는 것이 가정에 생기면 6개월치 정도는 해지가 되겠죠. 200만 원인 사람은요, 가정의 모든 수입 지출 패턴이 200만 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똑같이 6개월간 치료 기간이라면 이 사람은 1200만 원이면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치료 기간이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월 생활비가 1,000만 원인 사람은 1억 2천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겠죠. 그렇죠? 치료 기간이 2년이다. 2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년은 좀 기네요. 그죠? 암 투병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완치 또는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가 되거나, 어찌됐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기간이 2년일 수도 있겠지만 통상 6개월에서, 고객들을 많이 상담해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거고, 대부분의 암 치료 기간이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찾아볼까요? 저도 최근에는 안 찾아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암 치료 기간, 보통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돼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생존기간이 4개월, 6개월, 1년 생존율. 폐암 치료가 많이 나오네요. 폐암은 초기에, 뭐 여담이지만 초기에 발견한 것과 말기에 발견한 것이 생존율이 비슷하답니다.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생존기간이 늘어난다. 암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건 보험신문이네. 이거 한번 볼까요? 치료비가 많은 암 사망률이, 암보험 없었고 특수암의 경우 1억 원이고 적게는 2천만 원 정도. 암 치료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네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나오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암 평균 치료 기간 17에서 17.2개월 뭐 이렇게 나오네요. 4기 평균 생존 기간은 17.2개월. 한 1년 5개월, 1년 6개월 정도 되네요. 말기암 환자가. 이전에 뭐 4기, 완전 말기니까. 생존 기간 6에서 9개월. 3명 중에 1명 사망.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 암의 경우에는 5년 평균 생존율 70% 이상 등등. 이 보면 대부분 1년 안에 그 치료가 되거나 사망하는 건데, 아까 췌장암의 경우에는 17.2개월, 그죠? 원발암, 대장암이네요. 대장암의 경우 17.2개월, 뭐 생존율 따지는데, 길게 보면 결국 뭐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기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통계청에 가도 있고요. 결국에 이 치료 기간 동안 뭐 치료를 받다 사망을 하건, 치료를 받다 사망하면 필요한 돈이 사망보험금이겠죠. 그죠? 사망보험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활비로 써야 될 돈이 치료 기간이 6개월로 잡을 것이냐, 1년으로 잡을 것이냐, 2년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는 네이버나 통계청에서 볼 수 있죠. 어찌됐건 생활비라고 얘기한다면 1,000만원, 200만원, 이 자기 월 들어가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얼마의 진단비, 치료기간을 얼마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진단비가 얼마나 설정돼야 되는지 다를 것이죠. 정리해보면 모든 보험담보는 모든 보험담보는 가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가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 없이 그냥 가입하게 되면 보험이 유지도 안 될 뿐더러 이건 나만을 위한 맞춤이 아니죠. 이유가 없다면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서 가입해야 돼요. 이유가 없는 보험은 가입하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가입하니까 나도 가입해야 된다? 그건 남들이 다 나쁘다고 하면 또 나쁘게 될 것이고, 뭐 좋지 않게 될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나만을 위한 보험은 세상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지만, 이 보험은 어떤 상품으로 가입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보험료가 10만원 납입하는 게 여력이 있습니다. 이 10만원 납입 여력 중에 암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놓고 사망보험금을 넣었더니 14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니다. 그럼 이 중에 어떤 것을 줄일 겁니까? 이것은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암진단비가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을 좀 줄이면 될 것이고,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망보험금을 낮추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납입할 보험료와 또 보장 사이에서 중간에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험 설계사의 역할입니다. 무조건 강매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그렇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고 설계사에 따라서 판매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강의를 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숙제 가운데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렇지 않은 내용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은 아니고 제가 틀렸다 맞았다의 개념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생각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생각해봐라. 자, 그렇다면 암진단비는 치료비에 따른 거면 실비로 해결할 수 있고, 생활비라고 얘기하면 이 생활비가 가장일 경우에는 얼마나 월 생활비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맞벌이일 때는 한쪽이 아픈 쪽이라고 하죠. 아픈 쪽이 벌었던 돈만큼. 자, 그러면 가장의 경우에 월 생활비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생활비가 있으면은 아내가 또는 남편이 간병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간병 안 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병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돼요?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요. 이 간병인 비용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간병인 비용은 하루 종일 풀타임이라면 하루에 10만원 조금 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내와 남편 한쪽이 돈을 벌 때는 이런데 맞벌이를 할 때는 간병이 불가하죠. 간병 불가. 따라서 이럴 때는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비용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진단비에 포함할 건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물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거는 지금 암 진단비에 대한 내용이니까 배제하겠습니다. 치료비, 생활비 말고 또 따로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물음표 하나 더 던져볼까요? 자, 암 진단비, 생활비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입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런 얘기 했었죠? 생활비라고 얘기하면 사람마다 가입해야 될 한도가 다르다. 자, 그렇다면 아까 생활비라고 얘기한다면 자, 경제활동기냐 비경제활동기냐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자, 생활비라고 봤을 때 이것의 진단비의 한도는 월 생활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진단비의 규모를 책정한다.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얼마를 가입할 건지 진단비의 규모를 책정하고 경제활동기와 비경제활동기를 나눠보는 이유는 만기, 보험 만기 때문이에요. 자, 경제활동기에만 나는 집중적으로 내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몇 살 때까지 일할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60세, 70세, 80세. 이 경제활동기에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보장을 다 100세나 110세로 가져가는 것보다 진단비 중에 일부를 100세, 일부를 60세 이렇게 가져가서 진단비를 조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논리라면. 그리고 비경제활동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보면 간병인 비용. 내가 자식 키워놓고 아프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손 벌려서 뭐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때 간병인 비용이 거기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암진단비, 생활비라고 생각했을 때 진단비의 규모는 이렇게 한다라고 봤죠. 이 경제활동기냐 비경제활동기냐 이것은 만기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보험 만기. 그렇죠. 보험 만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만기가 100세까지가 맞나 200세는 없죠. 100세까지가 맞나 110세까지가 맞나 또는 60세까지가 맞나 결정하고 찍지 마시고 예를 들어 나에게 총 필요한 진단금은 1억이다 라고 보면 60세까지만 일할 거야. 아니 60세 너무 짧은가요? 난 70세까지만 일할 거야. 70세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70세까지 1억이고 71세부터는 뭐 3천만 원만 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1억 중에 총 1억의 진단비 중에 70세 만기 7천. 그렇죠? 플러스 100세 만기 3천. 이렇게 가져가면 1억이죠. 70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 70세 너무 짧아. 라고 생각하면 전부 100세로 가입하는데 필요한 1억을 다 채울 수 없을 때는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가입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되니까 네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라.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자, 8번째 강의 숙제입니다. 8번째 강의는 자신이 암 진단비를 가입했을 때 나는 얼마를 가입해야 돼? 나는 얼마를 가입해야 되지? 그리고 만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번째 강의와 비슷한 질문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7번째와 8번째 강의 내용에서 뭔가 바뀐 게 있으면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이 물어보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강의 때 했던 질문 내용 있죠? 이런 건 고객을 만나서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고, 동일하게 들으면서 또 다른 다음 얘기, 그 사람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똑같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가? 암진단비 얼마 가입해야 되나? 만기는 얼마로 가입해야 되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 또는 손해보험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면 한 회사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현재로서는. 생명보험에 CI보험을 가입하면 1억 이상 가입할 수도 있겠죠. 자, 숙제 뭐라고요? 내가 암진단비를 가입한다면 얼마를 몇 세 만기로 가입할 것인가? 숙제. 나의 배우자는 진단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은 yanggari77 양가리77 네이버 .com입니다. 자, 8번째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